예, 유석엽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장관님 또 우리 농림부 간부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그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함께 그 피해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들이 더 나왔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안효대 의원님께서도 물가지수 문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장관님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시던데 그 물가지수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취지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FTA로 인한 그 결과다 이래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보전 직불금 현실화하는 문제 중에는 또 차액의 현재 90%만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100%로 늘려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은 이번에 여야정 그 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FTA 피해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기여도까지 적용한 마당에 피해본 부분은 100%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 기여도 문제는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철회를 해야 한다, 이 배제를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제도 자체의 그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수입으로 인한 그 피해를 보전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수입 기여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법과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지금 넣어놔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문제도 시행령의 위법성 문제, 시행규칙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이 되겠던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수입 기여도 배제하는 거, 철회시키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내주실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좀 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산자부나 기재부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지만은 그 법에도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 말씀은 뭐 저희들도 참 이렇게 그 가슴에 새기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의 지적이 왜 그 수입에 의한 피해도 아닌 걸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이 너무 좀 옹색은 같아요. 감사원이 너무 좀 편협하고. 그리고 아까 가락시장, 시장 도매인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도 또 바로 우리 최규성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던 문제인데요. 그 조건부 승인을 하셨던데, 그 합의 조건부 승인을 하셨던데, 오래전에, 2013년도 1월 달에.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은 출하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찾으면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장 관계자 간 합의를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가락시장에도 그 강서시장과 같이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은. 그래서 양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매인제가 같이 경쟁하는, 그래서 출하자한테는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주고 또 유통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를 해낼 수 있고 또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킨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가 합의를 요구하지 마시고 아까 같이 출하자 피해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도 이건 합의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끝내 도입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미 이것은 농안법에 오래전에 2000년도에 이미 도입 근거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을 때에는 농림부가 적극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조속하게 시장 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도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를 좀 풀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수지 수량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물을 빼내는 것인데, 되게 그 공법이 현재 지금 경쟁하고 있는 공법들이 보면은 웨어 모닝글로리 공법이 있고 사이폰 공법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사이폰 웨어 모닝글로리 공법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뭐 사전 방류 측면, 작동 방식 측면, 유지 관리 측면, 공사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뭔가 농림부가 앞으로 이 신기술, 신공법의 진입장벽으로 되게 기득권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사의 효율도 떨어뜨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 내에 어떤 이런 기술을 평가해서 공시해주는 이런 하나의 위원회를 좀 만들어가지고 신기술, 신공법의 진입을 막는 것을 저는 그거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은 경북, 경주, 안강읍에 있는 하곡저수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공사비가 웨어 모닝글로리 공법은 공사비가 158억이 소요되는데 사이폰 공법은 121억 원이 소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지 운영상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은 사이폰 공법이 저는 채택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술이라든지 신공법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좀 농림부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좀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좀 나갈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사실 여부 뭐 이런 걸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저는 그런 그 쪽으로 우리 그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만 맡기면은 공무원들도 묶여 있는 수가 있어요. 기존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데다 맡겨서 네. 실제 그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뭐 서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어떤 전문가들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비교 검소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떤 가닥을 잡아주셔야 할 문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저수지 준설, 그 다음에 뭐 추경에 의한 여러 가지, 뭐 이런 기반 시설 사업들 보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뭐 제도를 바꾸든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예. 필요하다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분리 효과를 지금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 이후의 그 효과. 사업 분리가 지금 뭐 이제 아직 진행 중이고 2017년이 돼야 이제 1단계가 완료될 거다 이래 보는데요. 이제까지는 조금 뭐 멈칫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네. 더 좀 보완할 것이 뭐가 있는지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사업분리 성과에 대한 평가 좀 철저하게 한번 해주셔서 대책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이죠. 그렇죠. 이거 상임으로 바꿀 뜻이 없습니까? 사실 지배구조하고 이제 경제사업구조 이 조정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이제 뭐 말하자면 시작을 해서 사업구조 같은 거 2017년 돼야 일단락이 이제 되는 셈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상임 같기도 하고 비상임 같기도 하고 정말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은 당분간 비상임을 유지할 뜻이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2017년까지 사업구조 이 조정을 하면 되는 걸 봐가지고 그 이후에 가서 거기에 적합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손을 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 이 맥락인데요. 예. 사실 이 간선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사업구조 개편이 끝나는 2017년쯤 돼서
그때 가서 한번 지배 구조를 예.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렇다면 비상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은 결선 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까지 뭐 깊이는 제가 생각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하는 이런 이 현재 이 방식에 대해서 우선은 이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제도예요. 더군다나 간선제로 하면서 비상임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이라면은 결선 투표제까지 그렇게 가면서 진지하게 선거를 해야 될 이유도 저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 이 결선 투표제 과정에서 서로 담합과 어떤 이면 약속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그러면 폐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다만, 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의 여지 같은 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2017년 사업구조 개편 완료에 대비해서 그때 농협법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할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금년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변의 신정훈 의원님.